이번 주말 내로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 사퇴와 정권을 규탄하는 맞불 집회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주말만 되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집회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들끓는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주말 대규모 집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양측이 광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반복되는 대규모 집회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상진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주말에도 또 서초동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만 주장한 건 아니었고 검찰개혁 또 조국 장관 사퇴가 서로 맞붙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최근 계속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국민이 양분되어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 가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했고 모두가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군중이 참여했는데도 어떤 불상사 하나 없이 모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해산했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된 우리나라에 국민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비적으로 이제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질서 정연했습니다만은 불상사가 좀 있었죠. 다소가 연행이 되었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집단에서 동원된 집회 형태들을 많이 띄었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국민들입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됐다고 하면 질서 정연하겠죠. 동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각각일 거고요. 그건 상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해방 정국의 그 혼란 상황을 그대로 떠올렸어요. 지금 좌우가 서로 목소리 높여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세계는 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경우를 우리 조상들, 우리 그 선배들은 1차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4차 산업 문화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그전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이번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후손들한테 볼낯이 없을 거예요. 이건 빨리 바로잡아야지 나중에 크게 욕먹을 일입니다. 자, 이제 각 진영의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그리고 반대쪽은 조국 장관 사퇴입니다. 자, 그럼 검찰 개혁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부터 사퇴하고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데 조국 장관은 그래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초기라면 그게 말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요. 조국 장관 사퇴를 하게 되면은 검찰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요. 검찰 개혁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서워서 검찰을 건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것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강행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나와라 이런 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지금 사퇴시키고 나서는 검찰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과 검찰 개혁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은요.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국회자가 보내자마자 검찰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12시에 끝나는데 11시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가자마자 검찰은 조국 장관의 집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요. 검찰은 정치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검찰이 조국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을 주장을 했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은 이미 낙인을 찍어놓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국민은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자초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네, 부소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없이 말하지만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렇죠. 네. 살아있는 권력의 그 칼을 겨눴다는 건 중립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임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해라. 그렇죠. 예. 똑같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권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것입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를 했다라는 것도 그 시기가 지나면 기소를 못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불리한 그 조치에 대해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해야 합니다. 네네. 검찰 개혁도 해야 하고 조국 뭐 수사도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넌센스예요. 마치 소주성에서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인 거죠. 지금 보면은요. 조국이 아니었으면은 조국 법무장관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했던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네네. 공개적으로 소환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야당에서도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의, 의 아내가 첫 대상이기 때문에 왜 눈치를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야권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여권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좋은 수순입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다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돼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치워야지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리에서 계속 다른 진영들이 서로 싸우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치권이 그걸 해결을 못하고 최고 권력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거리에 쏟아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일은 빨리 최고의 권력자가 갈무리를 좀 해서 이거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범죄가 예. 있는 곳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예.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수사가 왜 시작이 되었냐는 말이죠. 조국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하니까 검증의 과정 속에서 지금 수사를 한 거예요.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가 발생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수사를 시작할 때 정치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검찰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은 장관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를 해서 모든 가족들, 실제로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결부됐다는 것이 어디도 나온 것이 없어요. 확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은 조국의 가족, 조국의 아들, 딸, 부인, 동생, 오촌, 조카 이런 사람들에 관한 수사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이 결부됐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사는요. 처음에 시작 자체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 뭔가 별건으로 잘못된 수사인 것이죠. 잘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서초동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네. 검찰이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문자 많이 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 예.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889님이 국민을 바보로 하나 범법자를 검찰 개혁시키는 나라도 있나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2308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 있나요? 라고 의미심장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9557님이 굉장히 길게 올려주셨는데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지만 여당은 조국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 여당도 분명 내년 선거 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라고 총선에 올려주셨네요.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6523님은 지금 검찰 개혁이 적기다라고 짧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810님이 조국 수사 누가 막나 검찰 언론 탄압하지 말아라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5012님 조국 아니면 누가 이 검찰 수사에서 살아남을까? 조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9790님이 검찰 판사가 스스로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뜻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3425님은 조국 사퇴가 답이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6523님이 검찰 개혁한 후 조국 장관 벌은 나중에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검찰 개혁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1630님 조국 장관이 꼭 검찰 개혁을 해야 하나 인물은 많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919님이 조국 수사 잘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여당 대통령은 수사 개입 압박하지 마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문자 저희가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고 여러분들 문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문자에서도 온 내용인데 지금 뭐 부소장님이 일부 지적을 해주셨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꼭 지금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냐 하는 거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국 보십니까?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분명하죠.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서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현재에서는요. 네. 조국 장관은 이미 검찰은 조국 장관을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고 나서 수사를 시작했고 네네. 조국 장관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사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은 검찰은 앞으로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집단이 되게 돼요. 대통령도 검찰을 통제할 수가 없는 집단이 되는 것이죠.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요. 다음 정권에 가도 검찰은 무서워서요. 네네.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지금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앞으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다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루어나고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한테 임무를 부여한 것이죠. 이것이 뭐 앞으로 1년, 2년, 앞으로 뭐 3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국 장관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하고 물러나라는 임무를 준 것이죠. 따라서 조국 장관이 지금 물러나서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네.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어떤 영이 안 입장이세요? 서는 거죠. 지금 아까 범법자 얘기하고 그랬지만 네. 그런데 지금 범법자라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실제로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가 있죠? 한번 말씀해 아니, 보시죠. 지금 정의를 얘기하는데 범법 얘기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건 조사해 보면 알겠죠. 그리고 혐의가 계속 나와 있어요. 거짓말한 것도 계속 나와 있고.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아니, 이게 제 말씀 좀 팩트를 들어보세요. 정확히 네, 먼저 넣어서 이제 말씀을 발언권을 듣고 주셔야 될 것 차례입니다.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거 룰을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범법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요. 그런데 무죄 추적 원칙을 얘기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해도 계속 그 자리를 버티겠다고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까? 진짜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범법 논란에 있어가지고 영이 안 선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너나 잘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게 퍼져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국정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 개혁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와해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무력화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목소리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했지만 이건 해방 전국의 무정부 상태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냔 말이죠. 조국 장관 후보자를 이미 범법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사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이 이미 결부돼갖고 유법한 사항을 한 사항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법 조항들 한번 살펴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요.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개입이 되면 안 돼요. 배우자가 개입이 돼가지고는 이게 적용시킬 수가 없는 법안이에요. 자본시장법 위반이요. 이것은 코링크에 실질적인 소유를 후보자, 배우자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적용시킬 수가 없는 법안이에요. 표창장 유주였다는 거예요. 네. 유주. 이것이 지금까지 원본 없잖아요. 원본 하나도 없어요. 사본 가지고 어떻게 표창장 유주 부분을 서로가 다툴 수가 있어요. 확인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턴 증명서 관련 부분이요. 이미 공직인권버스터인 한희섭 소장이 직접 발급했다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변조라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웅동학원 서류가 자택 PC에서 발견됐다. 이미 조국 장관은 법인 등록 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가 자택 PC에서 발견됐다는 것만 네. 가지고도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없다. 그런데 정확히 거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네네. 이미 조국 장관 후보자를 범법자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 부인이나 아들, 딸들을 이미 다 범법자로 만들었어요. 이미 피의사실 공표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표창장 유조 하나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재판부에서 따져야 될 내용이지 이미 다툼이 시작된 내용이고 네. 서로가 유무죄를 따져야 될 내용이지 이미 범법자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지금 사본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검찰에서 얘기한 이게 증거라 위조의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네네. 아니고 네. 물론 언론에서는 범법자의 증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도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런 똑같은 원리라고 하면 지금은 부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공동체예요. 한 지갑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전에 낭만 장관들이 항상 자기의 범법 사실 가지고 낙마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낙마한 사람들이 감옥 간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족들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워낙에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두 분께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저희가 좀 발언권을 정해서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사실 문자에도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 끝자리 6055님이 조국 장관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좀 올려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누가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시민들이 뭐 집회 시위에 나서고 또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다가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이 지금 이걸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대의민주주의 실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그런데요 앞으로요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똑같이 조국 후보자 같이 이제는 압수수색해서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법의 형평성이 맞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검찰에서 오케이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에서 노 하면 대통령이 임명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 하면을 임명하는데도 이제는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위에서. 이렇게 되는 사태로 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지금까지 장관은요. 예를 들어서요.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을 소유했다. 그럼 부적격자로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했다. 그러면은 사퇴를 했어요, 스스로가. 그것은 대통령이 또 임명을 안 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수십 명을 동원해서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네. 진행했던 지금까지 과정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것은 검찰이 장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수사였다는 것이죠. 네. 근본적 수사는 여기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있다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정치권이 바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툭하면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권 내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것들은 서로가 논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요.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들도 공수처 관련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럼 정치권이 바로 이것을 빨리 논의를 해서 이것을 합의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장관 사퇴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것을 받아 안으면 된다는 것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받아 안고 네네. 정치가 살아있는 것이죠.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총장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검찰 압박하는 거는 여권에서는 자기 발등에 독이 찍기. 뭐 그런 하여튼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예. 일단 정치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반대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야당의 본래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어떻게 보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에요. 그 예산을 통해서 재량의 범위를 한정해주고 법을 통해서 권력을 너무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회의 권능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게 야당인 거죠. 그런데 야당을 무시해가지고 무슨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을 없애자라고 하는 범법자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정치권 전체를 욕할 게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권력자들의 그런 좀 잘못된 인식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거죠. 국회가 이렇게 무력화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그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여당은 두 가지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보호해야 할 역할.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하수인, 청와대 그 출장소 이런 식의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계속 강화해가지고 실제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정치권을 그야말로 무력하게 하고 무용론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국회를 없애야 한다, 국회를 뭐 정치권이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치를 퇴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거리로 사람들을 내모는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게 여야가 같이 합치를 해가지고 모든 이해관계를 하나로 녹이는 용광로 같은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무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주장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회 무용론이나 정치에 대한 욕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 이른감이 있다. 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뭐 수정할 거 있고 네. 뭐 개정할 거 있고 이런 것들을 차분히 봐야겠지만 지금은 본질적으로 국회를 욕하는 것들은 권력자의 그 독주를 그냥 견제할 수 있는.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네. 말씀이 이제 정부 예.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할 말을 못하게 한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과 같이 언론의 자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국가가 지금까지 그런 사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지금까지 사회가 어느 정부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의원이 단식을 하면서 자기 주장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이것을 받아 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정치권이 이것을 안아서 그러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논의해야 됩니까? 검찰 개혁에 안이 지금 화두로 되어 있으면은 검찰 개혁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죠. 그럼 패스트 트랙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로부터 이것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바로 국회가 받아 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장을 못합니까? 야당이 얼마든지 주장하고 지금 거리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을 탄압한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요. 제가 네. 뭐 야당 탄압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야당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야 문제는 일단 차치해놓고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검찰 압수수색하는 여검사를 어떻게 사이버 테러하느냐가 기사가 나왔어요. 당사자도 아니야. 같이 갔던 여검사예요. 네. 그런데 신상 공개하고 압박하고 해서 무슨 사생활 다 공개하고 남편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직생활은 둘째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압박이 아니고 뭐가 압박이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검찰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표현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겠다고 야당이 거리에 나가는 거고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 내전력에 했죠. 결국은 국회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거리에서 더욱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야당뿐만 아니라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도 광장에는 다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극단적인 얘기들을 야당이 하느냐 이렇게 자꾸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야당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검사를 그렇게 SNS상에서 공격을 했던 게 정부 여당에서였나요? 아니면 공권력을 동원해서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습니까? 개인이 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렇다면 그 개인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정부 여당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아니 저는요,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검사 부장인 이문정 검사의 발언을 우리는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없어져도 돼야 될 집단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문정 검사는요.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이 검찰공화국의 사태를 막아주라고 그랬어요. 현직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얼마나 뼈아픈 얘기입니까? 지금의 검찰은요.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받아 안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개혁의 방법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환골 탈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저희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끝자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 6490님은 예. 나라를 위해 조국은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많이 올려주고 계셨고 저희가 4859님은 이번 국회가 언제 정상화가 했는지 야당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하면서 3126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끝자리 0509님이 윤리적으로도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자격이 안 되는데 법무장관을 하겠다고 하니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라고 또 올려주셨고 네. 끝자리 또 3310님이 조국 한 사람이 뭐길래 이다지도 복잡합니까?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2802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모두 내려오세요 제발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2272님이 조국 수호입니다. 또 3946님은 조국이 물러나면 검찰개혁 못합니다. 조국만이 검찰개혁할 수 있다 또 올려주셨네요. 아마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경론을 벌이신 것처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많은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들이 아마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둘러싼 논란 그리고 검찰 개혁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될 이슈이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도 다시 좀 두 분 모시고 또 자리를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진 겸임교수,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